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스타드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메스 원정을 승리하며 2위 브레스트와의 승점 차를 1점으로 유지했다. 브레스트도 무패를 달리고 있기에 아직 역전을 하진 못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다. 지난 메스 원정에서는 5골을 폭발했는데 미나미노와 아크리우체 등이 골을 넣었고 교체로 들어온 미국 국대 공격수 발로군의 멀티골도 있었다. 시즌 후반 경기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렌은 스트라스부르 원정에서 패하며 주춤했다. 게다가 주중 경기에서 파리에 패하며 프랑스컵 대회 여정이 4강에서 끝나기도 했다. 여러 대회를 병행한 이번 시즌인데 결국 리그만 남은 상황인데 최근 칼리무엔도와 구일이 등 공격진이 부진하다. 남은 시즌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렌이기의 이 경기에는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다. 최고의 분위기와 경기력에서 홈 경기를 준비 중인 모나코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발로군마저 깨어났고 벤 예데르와 미나미노가 공격을 이끌 모나코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메넨글라트 바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프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레멘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레버쿠젠과 아우쿠스부르크 등 연승을 달리던 팀들을 만나 연패했었기에 기분 좋은 승리였다. 골을 기록한 센터백인 라크루아가 퇴장을 당하며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가 생기긴 했지만 마에르와 요나스 빈 파레데승의 공격 조합이 상대 수비를 잘 공략했고 게르하르트가 중원을 지켜냈다. 글라드바흐는 프라이부르크에 완패했다. 부상 중이던 최전방 공격수 플레가 돌아왔고 시에바추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고 엘베디가 상대 공격수의 문전 침투를 전혀 저지하지 못했다. 강등권과는 격차가 크지만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최근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볼프스의 승리를 본다. 라크루아가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보르나우와 피셔, 제지게르 등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또 요나스 빈 대신 최근 선발 출전 중인 베렌스의 컨디션이 좋기에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글라드바흐는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이 다시 발목을 잡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베로나 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워낙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세리에기에 승점 1, 2점 차로 여러 팀들이 줄지어 있고 칼리아리도 잔류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강팀인 아탈란타 상대로는 일단 버티기 위주로 경기에 임하며 쇼무로도프를 앞세워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아탈란타는 주중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1차전에서 피오렌티나에 패했다. 그러나 2차전 홈 경기가 남아있고 한 골 차기의 결승행을 노릴 수 있다. 패한 경기에서도 중원을 압도하는 등 경기력이 좋았는데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나폴리의 3대0 패배를 안겼다. 스카마카가 건강하게 최전방에 나서 상대 수비수들을 피지컬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파살리치와 루크먼 등이 침투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칼리아리는 데이올라와 마쿤부 등 홈에서 공격 전개에 능한 중원 조합이 있다. 그러나 쿠프 마이너스와 데룬이 중원에 나설 아탈란타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다. 자파 코스타와 하테 보어 등 인테르를 제외하면 최고의 측면 조합으로 평가받는 윙백들의 공격 가담도 있을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패했다면 순위 추락이 가능했기에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매그나니와 세다르, 잭슨 등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다. 모처럼 터진 스트라이커 보나쫄리의 골도 있었기에 승점을 따내고 이제 홈 승리를 노린다. 수슬로프와 노슬린 등 최근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제노아는 우디네세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다시 돌아온 세리의 첫 시즌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강등권과는 제법 차이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레테키와 구드먼슨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위기를 피하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베로나가 홈에서 이번 시즌 내내 승점 관리를 잘한 팀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수비에 임할 제노아를 쉽게 넘긴 어려워 보인다. 바델리와 프렌드럽 등 볼란치들이 중원의 라인을 내릴 제노아가 원하는 지루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셰필드 대 첼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주중 경기에서 리버풀에 완패했다. 살라와 누네스로 이어지는 리버풀 공격수들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고 하머와 비니시우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은 볼을 소유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로 인해 강등에 한 발 더 다가가며 위기에 빠졌다. 연달아 강팀을 만나는 일정이지만 홈이기에 브레레턴과 메가티, 오스본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 첼시는 주중 맨유전에서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다. 이 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을 당했는데 인저리 타임에 팔머가 2분간 이 골을 몰아치며 역전승했다.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리그 16골을 기록한 팔머는 포체티노 체제의 첼시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갤러거의 중원 지원이 안정적이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셰필드가 수비 위주로 나서며 역습에 임한다면 첼시도 어려운 경기를 하겠지만 홈팀은 그럴 여유가 없다. 중원의 라인을 크게 올리며 경기에 임할 텐데 갤러거와 카이세도 등이 나설 첼시 중원의 압박에 공을 빼앗길 것이고 팔머와 마두에케, 잭슨이 역습으로 해결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토트넘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주중 원정에서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브레넌 존슨의 골이 나오며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 그 이후 상대 수비를 몰아쳤는데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빌라가 맨시티에 패하며 4위 빌라의 승점 2점 차로 접근했다. 판더 벤의 복귀와 벤탄쿠르와 베르너의 좋은 컨디션으로 인해 로테이션도 원활하고 충분히 4위를 노릴 만하다. 노팅엄은 우드와 허드슨 오도이 등 공격진의 골이 나오며 풀럼에 승리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인한 승점 삭감 징계를 당하며 강등 가능성이 커진 상태기에 매우 큰 승리였다. 그러나 잔류 커트라인에 걸려있기에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최전방에 나설 우드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메디슨과 비수마가 중원에서 패싱 게임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고 손흥민과 존슨, 히샬리송이 홈에서 공격을 이끌 토트넘을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